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지난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들을 보시면은 나스닥과 러셀 2000 위주로서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요. 지난 한 주 나스닥이 1.9%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간 또 그리고 9월 달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상승 우려와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10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조정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작년 여름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전달 대비 숫자로 보시면 0.2%씩 상승을 했으니까 곱하기 12 하더라도 1년 뒤면은 2.4%대로 하락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금요일 날 나오면서 많이들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가 전달 대비해서 0.2%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3% 오르면서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서는 0.8%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조금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택 가격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보시면은 8% 이상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좀 더뎌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지금 4.15까지 치솟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4% 미만으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언급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또 금리 하향 안정화를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미 연준의 향후 스탠스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준의 행보에 따라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까지 좀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거의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죠?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면 미 연준이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내년 연말까지의 이 미 연준 전망치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3.75에서 4.25 이게 이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약 1년 반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5.25에서 5.5인 금리가 3.75에서 4.25 정도로 떨어진다. 즉 1.0%에서 1.5%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1, 4분기 말까지는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해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1, 4분기가 지나고 나면 하락을 시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전히 주식과 채권을 둘 다 들고 가는데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비중을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61%고요. 채권 비중이 21%고 현금 비중이 1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70에서 80% 정도 가져가고요. 채권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수준 정도 20%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별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살짝 이렇게 평평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락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한 95 정도 수준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선진국 68%, 신흥국 32%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신흥국이 18%밖에 되지 않으니까 32% 들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신흥국을 많이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한국 비중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요. 중국도 10% 정도는 가져갑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진국 안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수로는 나스닥과 나스닥 100, 그리고 프랑스 칵스 지수, 포르투갈 PSI, 독일 닥스 지수 등이 올라오고요. 연말까지 한 두 자릿수의 매력도가 있다고 나오고 신흥국의 매력도로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만이 여전히 15% 이상의 매력도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심천 지수도 최근에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국가별 포트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큰 변화는 없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증시를 추세적 주기 상승 아래 지속적인 확장 국면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추세적 주기 아래 지속적인 확장 국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좀 긴 주기로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추세적 주기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약 29년에서 35년 정도 이어집니다. 자, 굉장히 긴 그림이죠.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 뭐냐면 추세적 주기, 세큘러 사이클의 조정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조정 구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큰 폭의 조정과 장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추세적 베어 마켓, 안 좋은 시장 구간은 13년에서 14년 정도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 성장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이렇게 있죠. 이 구간은 16년에서 2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 10년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참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2009년이 바닥이었고 지금 벌써 이어진 게 15년 가까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 정도 오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의 생각에는 만약에 지수로 봐서 계산해 보면 S&P 500의 고점은 최소 5,6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인구 추세의 고려입니다. 만약에 인구의 구조만 보면은 2025년 이후에 추세적 주기가 끝났다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생산성 향상이 이어진다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에 도표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과거 10년의 숫자를 보시면은 GDP의 성장률 중에서 이 생산성 향상 부분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인구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 생산성 향상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이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큰 폭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미국 GDP의 100%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승 주기가 더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뭐 2년, 4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성장기이지만 거의 마무리 구간이 언제냐면은 2025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불마켓,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생산성 지표가 높아지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지 여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나스닥의 하락폭이 크잖아요. 이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주 연속 지난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여전히 나스닥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해서 36% 가까이 올랐었으니까 좀 쉬어주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과 매력도를 들여다보면은
나스닥의 이익 증가율이 한 해만 놓고 보시면은 25% 가까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연간 10%씩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은요, 연간 15% 이상의 이익 증가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매력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올해 연말까지 나스닥이 10%, 나스닥 100은 17%이고요. 매년 훨씬 더 상승 여력을 높여가면서 만약에 고점 형성을 한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50% 이상, 나스닥 100은 7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가율이 받쳐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이런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성장주의 80% 정도를 투자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AI, IT 쪽은 25%의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미십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4%를 웃돌고 있어서일까요? 이 금요일 나스닥 안에서도 엔비디아, 렌 리서치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유독 부진했는데 반도체주의 하락, 그럼 본부장님은 그 하락도 좀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지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살짝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릴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9.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숫자로 보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ASML,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한국 종목으로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1등부터 15등까지 상대적인 매력도가 50%가 넘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조정이 있을 때 좋은 투자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밑에 티커명 AVGO는 어떤 기업인가요? 브로드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순으로 지금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이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